자, 됐다. 아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에? 여기 또 차선인데요? 아니, 내가 하는 거 이리 그 길인데 지금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좌회전을 하겠다는데 왜 내 앞에 튀어나와요? 나 병원 가야겠네. 많이 다쳤어요? 많이 다쳤죠. 지금 내가 다쳤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죄송한 걸로 돼요. 빨리 일단 내려봐요. 빨리 내려. 괜찮으세요? 너무 아파요 지금. 차를 빼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빼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진 찍고 보험사 부르고. 무슨 사진이에요? 일단 빼야죠. 지금 뒤에 차 빵빵거리는 거 안 들려요. 죄송합니다. 바로 뺄게요. 일단 차 먼저 뺍시다 우리. 사진은 찍어야지. 사진 뭐 누가 봐도 딱 그쪽 잘못인데 사진 뭐하러 찍어. 됐어. 빨리 일단 차 먼저 빼고 보험사 부르든가 합시다. 미안해요. 바로 뺄게요. 자, 조금 과장되게 연출된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실제 상황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현장입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대처 요령에 대해서 좀 안내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당황하지 않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처음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을 해서 내가 피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돼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많이 다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119에 먼저 전화를 해서 신고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 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차를 빼자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무조건 차를 빼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주변에 대한 증거 확보가 다 된 다음에 블랙박스 영상이 잘 녹화가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블랙박스 영상이 잘 녹화가 됐다면 차 밖으로 나와서 주변 환경에 대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첫째로는 타이어가 어느 쪽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지, 이거는 나의 주행 방향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위치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차량에서 한 20m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차선이 나오게끔 자세하게 사진을 찍으시고 피해 부위가 어디인지를 자세하게 사진 찍으시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증인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주변 차량에 대한 사진도 찍어 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령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기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뒤쪽으로 차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차를 길 한가운데 세워놓고 기다리는 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차를 좀 피신해 놓고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꿀팁 하나 드리면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도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해자들이 블랙박스가 없다, 블랙박스가 고장났다,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핑계를 대고 영상을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 블랙박스 영상 외에도 상대방의 블랙박스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대처해야 되는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견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인이요? 견인은 그 자동차 보험 특약에 보면 긴급 출동 서비스가 있는데 그 안에 무료 견인 특약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셔야 되고 견인 이용하실 때 본인이 자주 가는 공업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고 현장이 고속도로 안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 긴급 견인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걸로도 무료 견인이 가능하고요. 사설 견인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견인 업체들이 와서 견인을 해갈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건 꼼꼼히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객님, 모토화재 담당 직원입니다. 네. 예, 고객님, 저번에 사고 나신 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사고 나셔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목소리가 가해자분이랑 많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고객님, 제가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듣습니다. 고객님, 몸은 좀 어떠신가요? 저
저 지금은 통원치료 받고 있는데 이틀 정도는 입원했었거든요. 아우, 그러신가요? 번거로우실 텐데. 고객님, 저희 이거 합의 때문에 연락드렸거든요. 혹시 합의금으로 30 어떠신가요? 30이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고객님, 그러면은 제가 한 20 더 해가지고 50에 합의해 드릴게요. 50 어떠실까요? 50이면 괜찮은 건가요? 어우, 그럼요. 고객님, 50으로 고객님 맛있는 것도 드시고 병원도 가시고, 예? 옷도 하나 사실 수 있을 텐데. 자,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 시에 합의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합의는 먼저 보는 게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치료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치료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 합의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합의를 본 다음에는 병원 다니시는 거를 다 자기 돈으로 지불해야 되니까 합의를 보기 전에 먼저 치료가 완전히 끝나고 치료 열심히 받으신 다음에 더 이상 아프지 않겠다 생각되면 그때 합의 보시면 됩니다. 치료를 많이 받고 열심히 받으셔야 나중에 합의금을 책정하는 데도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팁이 됩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현재 얼마 정도의 급여를 받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피해자님은 지금 소득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작년에는 400 정도 벌었는데 지금은 놀고 있거든요. 월 400만 원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요번 사고가 2주 사고잖아요. 네. 그러면은 4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 2주 동안 일을 못 하게 되는 거니까 2주치인 급여 200만 원에 대한 상실 소득액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 이 외에 향후 치료비, 위자료, 기타 비용 등을 통해서 합의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일을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직업이 없는 학생, 주부,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이런 분들은 도시생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대입해서 2주치에 대한 피해 보상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그래서 대략 120에서 한 150만 원 정도 합의금이 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없나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혹시 피해자님 사고 났을 때 렌트카 사용하셨어요? 저는 사용 안 하고 싶은데요. 렌트카를 사용을 하는 경우는 렌트카를 받아서 그 차를 내 차 대신 운행을 하면 되고, 렌트카를 운행을 안 했을 때에는 렌트할 수 있는 비용의 30%를 현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피해자님들이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담당자한테 먼저 나 렌트 안 쓸 테니까 교통비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불친절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경우에는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가 불친절하고 좀 불편하다, 담당자 교체를 좀 원한다 라고 신청을 하시면 새로운 담당자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담당자가 바뀌어지는 경우에는 조금 더 합의 진행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도 꿀팁이니까 참고하세요. 휴대폰이 사고로 고장났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혹시 피해자님 휴대폰하고 소지품 차이 아세요? 아니요. 휴대폰은 보상이 안 되고요, 소지품은 보상이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휴대폰은 현금, 유가증권, 시계, 장신구, 만년필 이런 것들 휴대하고 다니는 물품이고요.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소지품은 카메라, mp3, 휴대폰, 노트북 이런 전자기기들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는 물품을 소지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물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해요. 근데 단 200만 원까지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사고로 고장난 거를 증명할 수 있나요? 사고 현장에서 휴대폰이 망가지거나 차 안에 있던 노트북이 고장났다라고 하면 대물 담당자가 왔을 때 그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대물 담당자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잊었을 때에는 나중에 전화 따로 하셔서 나 현장에서 핸드폰 망가졌는데 이거 수리하려고 수리센터 가니까 견적서 얼마에 주더라. 그래서 그 견적서를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수리를 한 다음에 수리 영수증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지금 잘못이 9대 1이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100% 피해자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마음에 안 드실 경우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을 먼저 하신다고 담당자한테 말씀하시면 돼요. 거기서 1차적으로 조정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도 나온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법원에다가 소송 신청을 하신다고 담당자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소송 진행을 할 때에는 피해자 참여 소송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피해자한테도 연락이 가요. 그럼 피해자가 법원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사고가 났다 라고 판사님한테 어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팁이 됩니다. 소송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에 대한 소송은 소송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보험회사들 간에 조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고, 다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마 피해자님 기억 속에서 잊혀질만 할 때쯤 결과가 나올 거예요. 대략 1년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진짜 공부도 많이 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문제고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본인이 당하면 당황하고 모르는 것 투성이의 용어들이 자꾸 듣다 보니까 잘 처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처리하시고 내용 숙지하셔서 절대 보험회사 상대로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해자님 같은 경우는 렌트를 안 쓰셨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여비 지급 금액 받아서 택시 타고 귀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택시 대신 모셔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타세요.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누구세요? 저는 보험회사 직원. 왜요? 저는 가해자 겸 보험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불편을 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심히 집까지 편안하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모토화재 상담 직원입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가해자랑 비슷하신데요? 네. 그럼 잠깐만. 아니 드립을 생각을 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아니 내가 하는 거 이렇게 그 길인데 지금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좌회전을 하겠다는데 왜 내 앞에 튀어나와요? 많이 다치셨어요? 웃으면 안 돼요. 너무 명식이 없네.